최애 수술이랑 가장 자신 있는 건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나는 이제 수술 자체를 다 좋아했으니까 워낙 다양하게 하기도 하고. 사실 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인 원장님을 모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모든 분야는 아니잖아.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안녕하십니까, 애톤 성형외과 김재곤. 김학영입니다. 평소보다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긴장한 건 아닌데. 이번 주제부터 저희가 신경 써서 준비하는데요. 조금 원장님들의 가장 최애 수술, 가장 자신 있는 수술은 무엇인가? 최애 수술이랑 가장 자신 있는 건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마케팅과 상관없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당연한 거지. 아니, 저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는 사실에 입각해서 비주얼계 쌍꺼풀이 가장 최애 수술인 것 같습니다. 아, 비주얼계 쌍꺼풀이 제일 좋다. 그럴 수 있지. 마음이 편하니까. 일단 그게 가장 마음 편한 수술이고 가장 부담이 적은데요. 그 부담이 적다는 게 수술을 하다 보면 뭐 필연적으로 조직을 바꿔야 되거나 조작을 가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그런 조작이 가장 적으면서도 꽤나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술이라 가장 좋아하는 수술입니다. 사실 나는 이제 수술 자체를 다 좋아했으니까 워낙 다양하게 하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제일 즐거운 수술은 리프팅인 것 같아. 예전에는 이제 브로우 리프트라고 이제 눈썹 위치를 조절하고 이런 수술을 제일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페이스 리프트라고 해서 이제 이 아래쪽 얼굴을 조절하는 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유는 이제 하고 나서 결과가 좋으니까. 사실 나는 눈 수술이 제일 부담스럽거든. 눈 수술이 제일 부담스러운데 내가 눈 전문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 주변에 눈 한 거를 보고 오시니까. 근데 그건 할 때마다 되게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는 사실은 처음 코 수술하는 어린 친구들보다는 이제 험하게 된 재수술이 대부분 오니까. 리프팅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험악한 상황에서 오는 경우는 많지 않으면서 결과가 좋고 이러니까 좋아하지. 결론적으로 얘기해보니까 약간 육각형 원장님이다 보니까 모든 분야의 전문가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뜻이군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근데 얼굴 쪽에서는 이제 다 하지. 그리고 예전에도 원래 다른 선생님들이 못한다 안 한다 아니면 하는 선생님이 없다 그러면 했으니까. 맞습니다. 다음 주제는 제일 잘하는 수술의 주제인데 사실 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인 원장님을 모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모든 분야는 아니잖아.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는 뭐 코 수술을 제일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고 잘하는 거 맞는 거 같아. 아유, 감사합니다. 그게 모든 게 완벽하게 잘한다라기보다도 그냥 성격이랑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 수술이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눈 수술의 가장 좀 부담스러운 점은 약간 순발력이 필요한 경우가 꽤 많고 통제할 수 없는 지점들이 많다는 점인 것 같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수술 중간에 약간의 출혈이 난다든지 해서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걸 대처해야 되는 그런 게 수술하는 사람의 능력일 텐데 그런 거에 비해서 코 수술은 좀 구조를 세우는 그런 일이라서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돌려서 다시 해보고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좀 더 저의 강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곤 원장이 코 수술하고 있는 거를 보면 내가 보면 얘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진짜로. 섬세함, 꼼꼼함 뭐 이런 것들이 확실히 김재곤 원장이 워낙 똑똑한 친구기도 하니까 그렇고 내가 잘하는 수술은 이제 뭐 내가 주로 하는 수술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 이상 더 잘할 수 없다가 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거를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좋아하는 수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브로우 리프트 뭐 아니면 코 고난이도 재수술 그다음에 페이스 리프트 뭐 이런 것들 좋아하는 것만큼 잘하는 것 같아. 좀 그런가? 하여튼 네.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김학영 원장님은 제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약간 기본기 같은 겁니다. 사실은 제가 학회 가서도 들어보고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배웠을 때도 그렇고 뭐 제 생각 또한 그런데요. 약간 수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를 다 잘할 수 있는 이유도 기본적인 술기라는 것들이 너무 이제 깨끗한 거 그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분야도 하실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결과가 좋게 되는 것도 그것에서 기인하지 않을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이라는 게 사실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칙 연산할 수 있으면 방정식 풀 수 있잖아요. 기본기가 충분히 되면 모든 수술을 이 정도까지 공부하고 훈련된 사람들이 못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눈이에요. 그래서 눈이 이제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술 중에 딱 맞춰놨는데 끝나고 나서 환자 회복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걸로 인해서 달라지는 거. 그다음에 이게 뇌랑도 상관이 있어요. 눈 뜨는 크기 같은 게 뇌에서 피드백을 계속 받거든요. 그럼 이 좌우 피드백이 달라지면서 바뀌는 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의도한 대로 컨트롤을 100% 할 수 없는 분야가 좀 어려운 거지. 그게 뭐 어떤 분야는 나랑 안 맞고 뭐 이렇지는 않은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서로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으실까요? 일단 뭐 인생에 있어서 대학병원에 있을 때 뭐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술을 저희가 교수님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24시간 넘게 수술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 과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래서 그분이 어쨌거나 가장 기억에 남는데 뭐 그런 거는 이제 대학병원에서나 할 수 있는 수술인 것 같고, 저는 사실 한 분 한 분한테 되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제가 감정적으로 너무 연결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엄청 누구를 기억에 남기고 그러려고 오히려 노력을 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병원을 새로 만들고 하면서 중간에 약간 진료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공백도 있고 이래서 잘 시간이 안 맞았었나 봐요. 그래서 2년을 기다려가지고 이제 시간이 맞아서 다시 하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좀 그동안 뭐 잘 지내왔구나 내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됐고 그분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 코로나 때 수술 예약을 하셨어. 19년 말에 이제 컨설팅을 하고 수술을 예약하셨는데 그분이 한국에 안 사시거든. 코로나 때 발이 묶이니까 3년 동안 그냥 기다리신 거야. 입국 제한 풀리자마자 이제 오셨어. 그때는 약간 와. 성형 수술 같은 경우는 본인들 하고 싶으실 때 이제 바로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죠. 제가 2년이라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코비드 그 격리가 3년이었잖아.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 해왔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거가 현재 최선인가, 나의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이게 최선인가.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줄 수 없으면 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지되는 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한다. 아닌 것 같으면 은퇴한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서 하나는 막 지속 가능성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환경 문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일정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한결같이 진료를 하는 게 저의 목표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김학영 원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어떤 수술에 대해서 재미있게 생각하는지, 자신이 있는지 뭐 등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